서미수님, 오늘 시국 특강 15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술판, 구판, 개판, 끝판입니다. 강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술 얘기가 끝도 없었어요. 굿 얘기가 끝도 없었고, 그 다음에 29개의 탄핵, 안이 전부 다 거부됐죠. 이 29개 법안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형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에 사람들과 술자리, 특별히 막걸리 마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의전상 치르는 만찬에서 건배 잔을 제외하고는 일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가 필요한 순간을 대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상시 술자리를 즐길 줄 알았는데 5년 동안 술을 끊었다는 건 그만큼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절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임진왜란 영웅 이순신 장군도 저한테는 영웅이죠. 막걸리를 즐겨 마셨지만은 폭음은 경계를 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주사를 부릴 수 있는 데다가 밤에 불을 끄지. 여기 제가 임진왜란 그 남해 전라도 여러 군데 군영회를 가봤어요. 거긴 정말로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인데 적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불을 껐어야 돼요. 술 취하면 못 끄니까 절대 부하들도 과하게 술을 못 마시게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조기숙 교수님은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만찬 시 와인잔에 포도주를 마셔야 될 때 포도 주스를 마셨다고 그래요. 포도 주스. 그러니까 색깔은 포도주지만은 포도 주스를 마셨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조기숙 교수는 퇴임하고 봉화에서 책을 함께 쓸 때 점심시간에는 아주 서스름 없이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요때 마시는 막걸리 맛이 재미가 쏠쏠 하다며 조기숙 교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겨 마시던 술을 재임 기간 5년 동안 안 마신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글도 썼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씨는 검사 시절부터 끝도 없는 술 기행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주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 새누리당 의원은 윤석열 지청장이 기업인들과 룸사롱에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윤 지청장이 기업인들과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발에 양말을 채워놓고 술을 따라 마셨다는 주장도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윤석열 씨는 끊임없는 술판에 대한 루머가 무성했습니다. 윤석열은 평소에 일주일에 소맥 100잔 정도 마신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확산됐고 20대 시절에는 맥주를 한 번에 3만 cc, 보통 500cc 한 잔인데 저도 뭐 술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호기로 술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도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해합니다.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술 안 마십니다. 여기 우리 지금 촬영하는 김 실장도 있지만은 나하고 한 15년 같이 살았을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술 마셨던 기억이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없죠? 예, 저는 직원들하고 술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젊은 직원들이 많아요. 남자 직원도 많고 여자 직원도 많고 저도 술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까봐 술을 직원들하고는 거의 안 마십니다. 지금 20년째 마셨던 기억이 제 기억에도 거의 없습니다. 술 기행은 이해하지만 젊었을 때하고 그것도 한 걸음 더 물러나서 검사 시절도 이해한다 치더라도 대통령 신분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한 70명, 잠비아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됩니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 또 저의 건강 하나하나가 이 100명의 목숨을 쥐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쓰러진다면은 우리 100명 직원들 순식간에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겨우 100명의 책임자예요. 물론 지금은 50만 명의 다볼사이버 성당의 책임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5,200만 명의 운명,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철저하고 대통령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이게 온 나라가 대통령 VIP라고 그러잖아요. VIP라고 그럽니까? Very Important Person, VIP.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은 VVIP라고 그러죠.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그럽니다. 5년 내내, 임기 5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 근무할 때 일상적인 지각과 가짜 출근 차량 쇼 등 술과 관련된 윤석열의 근무 태만 의혹은 임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라는 말이 있듯이 윤석열 씨는 검사 시절과 대통령직 수행 2년 반 동안 끊임없는 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도 끊임없는 술판 논란이 일어나자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누리꾼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술을 안 먹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술을 즐겨 했는데 거의 술을 안 마셨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술을 안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일 그때는 술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술통령이다. 술만 마시는데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느냐. 나라 돈으로 술 마시는 것도 문제다. 본인은 술만 먹고 중요한 결정은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아주 날선 비판을 보이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술 이렇게 쳐보세요. 끝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하는 내용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젊은 누리꾼들은 여태 대통령들이 술로 인해 이처럼 비판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후로 회식 자리에서 계엄령, 술만 취하면은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그러고 이즘 그는 소맥, 폭탄주를 20잔씩 마셨다고 아사히 신문이, 제가 지난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보도할 정도입니다. 술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장비, 술 얘기하면 또 장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장비는 유비의 의형제 중 한 사람이죠. 용맹하고 충직한 장비를 이길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술버릇이 매우 나빠서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죠.
서주성을 지킬 당시 관우와 유비가 출정을 나가고 장비한테 서주성을 맡깁니다. 거기서 너무 걱정돼 갖고 술 마시지 않기, 성질 부리지 않기, 병사 때리지 않기, 3가지 약조. 술 마시지 않는 거, 우리 지금 윤 대통령 성질, 경로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잖아요. 병사를 때리지는 않았겠죠. 3가지 약조를 장비에게 받아내고 원수를 치러 출정합니다. 하지만은 장비는 멋지게 유비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장들까지 불러와서 거나하게 매일매일 술판을 벌입니다. 이때 술을 정말 못 마시는 부하에게 술 안 마시면 내 군령을 어기는 거야. 마셔. 못 마시겠다면 내 군령을 어기는 것이니 그럼 벌로 10잔을 마시든지 곤장 100대를 맞든지 그러면서 40도, 입에만 대도 입에서 불이 나는 술을 억지로 먹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장비는 술만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험한 욕설을 퍼붓고 난폭한 장비는 결국 부하장수 범광과 장달이 장비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손권에게 바칩니다. 중국의 우임금은 유주망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 있을 유, 술주, 망할 망, 국, 나라국. 술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임금의 예언대로 술이 주는 쾌락 때문에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의 거랑과 은의 주왕입니다. 하의 거랑은 후궁 말희와 제가 포사 얘기했죠. 여왕 포사가 안 웃다가 비단 찢는 소리에도 안 웃었죠. 그런데 봉화가 올라가면서 그 장수들이, 부하 장수들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막 허둥지둥 뛰어오는 걸 보고 웃었어요. 그 웃는 포사의 모습을 보고 여왕은 이거 자주 장난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적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을 때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아갖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 있죠. 자기 부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희와 쾌락을 즐기면서 궁전 한쪽에는 연못을 파고 향기로운 연못에다가 술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육포로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의 주왕은 후궁 달기를 위해 이와 같은 또 행위를 하죠. 그래서 말희, 달기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주지융님, 호수에는 술이 있고 나무에는 고기가 걸려있다는 말이 유래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역사의 뒷면에는 항상 무절제한 쾌락의 추구와 함께 꼭 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월남 베트남전에서 결국은 하야한 대통령이죠. 37대 대통령으로 거짓 증언과 워터게이트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일은 거짓 증언 때문입니다. 술버릇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간 동안 파변된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은 직무실에서 관료와 대화한 걸 녹음했는데 이 사실을 솔직하게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은폐를 지시합니다. 닉슨은 내용 일부 삭제된 테이프를 공개하고 비서의 실수로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또 장관들 새빨간 거짓말 하듯이 이 거짓말로 탄핵을 당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닉슨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듯 술버릇과 관련된 아주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닉슨은 주로 고량주, 이 중국하고 만나면서 배운 거예요.
같은 강한 술을 선호했고 정치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의 음주 습관은 종종 그를 불편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몇몇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 광해군도 결국은 마지막에 여자와 술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윤석열에 대해 비난할 때 많은 시사평론가들은 단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알코올성 치매 환자라고 빗대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가 온다고 그러고 많은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에는 정규제, 이분이 굉장히 보수인데 아주 윤석열 씨 잡는데 아주 최첨단에 나서고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된다거나 천하람 의원은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이 의심된다. 앞으로는 대통령에게 건강검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감정도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또 다른 평론가는 윤석열은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저도 이 유튜브 중독에 저도 동의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유튜브가 모든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랑 요즘 한 달에 한 권, 두 권 책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책을 읽어야 돼요. 알코올성 중독으로 정신이 망가졌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또 세이브 코리아라는 구호를 내세워 여의도 앞 광장에서 수많은 지역 도시를 돌며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부 개신교 무리들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술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 무속, 기복신앙에 대해서 치가 떨린 정도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십자가, 예수님, 성모님,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를 아주 천주교를 종교도 아닌 걸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무속. 무속에 보면 무당이 막 4대 천왕, 물론 그건 절하고 연결돼 있지만 하지만은 그런 거를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것이 대한민국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술 통영에다가 구슬 밥 먹듯 하는 대통령 부인을 두둔하고 옹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라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고구마 10개 먹은 기분이 듭니다. 이들의 신앙은 삐뚤어져 있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혼동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신앙이고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요즘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과 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참 개신교 전성기 때 1970년, 80년대 개신교 신자가 1,400만 명, 1,500만 명, 거의 뭐 나라의 50%가 개신교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로 5,200만 명으로 올라갔는데 얼마로 떨어졌느냐 하면 85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개신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저 천주교 신부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개신교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 기점 정신 못 차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천주교가 지금 650만 명입니다. 지금 원불교한테도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본인의 그 신앙관을 분명히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남동 관저를 술판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5대 명산을 구판으로 만드는 윤석열 부부를 지키기 위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아주 대놓고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두 손을 치켜들고
이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눈을 감고 이러한 신앙 행위를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와 이데올로기, 신앙과 이데올로기, 이걸 혼동하고 있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술판을 아주 공개적인 파티로 만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가 안보적으로도 북한 미사일 매일매일 쏴댄다고 우리한테 겁주죠. 미국, 중국, 대만 중심으로 군사 갈등 살얼음판입니다.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한국 경제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2025년 경제 성장이 원래는 1.9%로 잡았는데 1.6%로 내렸어요. 그런데 1.5%로 내리는 예측 기관도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은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38.7%가 수출 감소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율이 1,60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5%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줄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데 술판, 구판에 빠져 결국 나라 경제와 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저렇게 서울 구치소에서 매일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추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판사들과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구호를 외쳐대게 합니다. 여기에 똑똑한 신하 하나 있다면, 똑똑한 충성된 조언자 하나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이게 방송이 나갈 때가 이번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무서워갖고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 전한길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목을 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30명, 40명이 거기에 따라갖고 줄줄줄줄 같이 전한길 씨 옆에서 같이 막 이러고 외쳐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선거가 끝나면 일단 부정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나라의 전국 안정을 위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에서 밀려갖고 결국은 물러났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씨는 자신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0.58% 간발의 차로 됐습니다. 야당이 부정선거라는 프레임 틀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나라를 혼란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씨가 정작 윤석열 씨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거대 야당이 탄생했다고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온 나라를 정쟁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정선거에 지금 대한민국 매달려 있어요. 선거 끝난 지 거의 1년이 되는데도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현상대로 서로 타협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 정치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놓고 자신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오픈된 장소에서 장관, 지사들과 술자리를 벌인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드러내도 될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닙니다. 시구특강을 하는 저에게도
종북 좌빨이라고 욕을 해대는데 매일 미사일 쏴대는 북한 앞에서 매일 술 마시는 대통령이야말로 종북 좌빨 빨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2023년 5월 23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앞 잔디마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치맥을 하면서 500명의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섰다고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맥주 놓고 기업인들과 파티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 기업인들 데리고 부산에 내가갖고 떡볶이 오뎅 마실 상황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경제지표 지금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까지 2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건설, 부진, 지금 지역에 텅텅 빈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효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 설비 투자도 51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이 설비 투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지금 생태마을 영월에 제1 공장이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 생청국장, 황토방에.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주문들을 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봐서 제2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설비 투자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70억이었습니다. 이런 설비 투자가 SK, 삼성, 현대 이런 데가 해야지 그 중소업체들이 먹고 살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올 수도 되어 있는 거죠.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인들이고 정치인들입니다. 결국 나라 경제는 엉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판의 결과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주지 육림으로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주나라는 술이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주령을 내립니다. 여러 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군음은 극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평균 나이가 34살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할 때 매일 술 마실 수 있죠. 하지만은 저희들도 질서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술을 먹을 수 있는 날은 3일입니다. 3일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도 오픈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술 때문에 사고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과 흉년, 전염병, 폐해를 모두 합쳐도 술의 해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영국 정치인 윌리엄 그래드스턴의 경고를 귀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1800년도 사람이에요. 전쟁과 흉년, 전염병 피해보다 술의 해악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씨가 술판 대신 세계 정세와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문화, K-문화, K-팝, K-푸드, K-드라마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미래 세계에 대한 해안이 있는 지식인들과 토론과 공부를 했다면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곁에는 독재 정치의 폐해를 가려주었던 육영수 영부인이 그나마 있어 다행이었는데 술꾼 대통령 옆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 무속인과 친하고 구판을 벌여 이 나라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영부인이라는 뜻은 귀한 부인이라는 의미로 대통령 부인을 높여 불러 영부인이라고 그러고 그 자식을 영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영부인이라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냥 김건희 씨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구판과 무속인들 속에서 인연을 맺어온 김건희 씨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장본인입니다. 무속인 건진법사는 김건희 회사의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이었고 윤석열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활동, 건진법사에 따른 윤석열 부부의 사진 촬영과 SN 활동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건진법사 딸 SN에 김건희 씨 사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또 천공은 어떻습니까? 학벌을 따지기에 그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 중퇴에 17년간 수행했다는 인물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적, 정신적 멘토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천공 스스로 언론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많이 만날 때는 10일에 한 번씩 만났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또 무정스님 일명 심도사라는 사람은 역술인으로서 이 부부를 맺어주었다는 소문도 있고 해우는 건진법사의 양아버지로 일광 조계종의 창시자로 소가죽을 벗기는 굿을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굿의 성격에 대한 아주 심도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가죽을 벗기는 거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이 역사 안에서도 있었고 구약시대도 있었고 또 많은 나라에서 소 가죽, 양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의식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태균 씨도 김건희 씨 주변 인물입니다. 이러한 주변 사람 속에서 머무는 김건희 씨는 구판의 루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술판 속에, 아내는 구판 속에 헤매고 있으니 나라는 개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충성심으로 이들에게 충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노상원 씨는 정말 대통령의 손발이 돼서 어떻게 하면 계엄을 성공할까라는 수첩에 자세한 작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잡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웃긴 게 있어요. 이것도 가짜 노트라고 댓글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원래 이 1시간 안에 이 강의를 준비하려 했는데 술과 굿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끝도 없이 줄줄이 이어져서 다음 시간에 굿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 조심하시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정말 이렇게 내란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도 지금 강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12월 달부터 1월, 2월 거의 3개월 동안 이 강의 준비하느냐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